신문왕. 신라의 한 바닷가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뚝딱뚝딱 쩡쩡. 석공들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절을 짓고 있었어요. 돌 조각이 여기저기 널린 절마당에서 석공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석탑과 석등을 만들고 있을 때 신문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신문왕은 조금씩 모양새를 갖추어가는 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폐하, 절의 이름은 지으셨는지요? 신하가 신문왕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가문사라고 지었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한다는 뜻일세. 신문왕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신문왕은 태자 시절 아버지인 문무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내 할아버지와 나는 신라 백성들을 늘 전쟁터로 내몰기만 했다. 삼국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백성들에게는 힘든 세월이었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되거든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바마마. 얼마 후 문무왕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숨을 거두기 전 문무왕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다오. 그러면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나라를 걱정했지요. 신문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동해 바다에 능을 만들었어요. 바닷속의 바위를 잘 다듬고 그곳에 문무왕의 유골을 모셨지요. 사람들은 문무왕을 모신 수중 무덤을 대왕암이라고 불렀어요. 신문왕은 마음이 답답해지면 바닷가로 나와 대왕암을 바라보곤 했어요. 신문왕은 문무왕을 기리며 대왕암이 보이는 언덕에 절을 짓기로 했어요. 바로 지금 짓고 있는 가문사예요. 신문왕은 문무왕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어요. 아바마마, 아직도 백성들은 서로 미워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신라, 백제, 고구려 백성들을 화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신문왕이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한 늙은 여인이 달려와 울부짖었어요. 내가 신라의 왕이냐? 내 아들을 살려내라. 전쟁터에서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내. 신문왕과 신하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했어요. 저 괘씸한 늙은이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한 신하가 외쳤어요. 그때 젊은 여인이 다급하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제 오라버니가 오래전 고구려 군사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고구려가 망하자 저와 어머니는 신라에 끌려오게 되었지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해지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신문왕은 가엾은 얼굴로 노인과 젊은 여인을 바라보더니 둘러섰던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저 노인과 여인에게 쌀과 옷감을 주어서 보내거라. 쌀과 옷감을 받아들고 쓸쓸히 떠나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신문왕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문사의 공사가 자꾸 중단됐어요. 절을 짓는 기술자들이 서로 헐뜯으며 싸웠기 때문이지요. 신라의 기술자들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신라 땅에 신라 왕의 절을 짓는데 감히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냐?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놈들 주제에. 하지만 백제 기술자들의 자존심도 대단했어요.
우리 백제의 건축 기술은 이미 당나라에서도 인정했다. 신라에서 자랑하는 황룡사 구축 목탑도 백제 기술자 아비지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고구려 사람들도 뒤질세라 신라 사람들을 매섭게 야단쳤어요. 너희 신라 놈들은 비겁하다. 당나라와 손잡고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으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기술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마다 신문왕은 가문사로 달려가 기술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어요. 신라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다. 전쟁에 이긴 나라의 사람들은 전쟁에 진 백제, 고구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하거늘 왜 그리 옹졸하게 구느냐. 그러고는 백제 사람들을 다독였지요. 백제인의 예술적 재능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곳에서 그대들의 재능을 잘 발휘해 주기 바란다. 또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신라는 고구려인의 활달한 기상을 본받고 싶다. 그러니 그대들이 고구려의 명예를 걸고 이 절을 잘 짓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온갖 어려움 끝에 가문사가 겨우 완공되었어요. 가문사가 완공되던 날 신문왕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선물로 내렸지요. 어느 날 신문왕이 가문사에서 백성들의 화합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신문왕이 기도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신하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신하는 바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박숙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박숙청은 신문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폐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왕암 근처 바다에 작은 산 하나가 떠내려와 둥둥 떠 있습니다. 박숙청의 말에 깜짝 놀란 신문왕과 신하들이 서둘러 대왕암 근처로 달려갔어요. 박숙청의 말대로 작은 산이 둥실 떠서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어요. 산에는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산에 가득 있던 대나무들도 반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신문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것은 혹시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화합하지 못하여 결국 통일신라가 망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때 곁에 서 있던 박숙청이 조용히 말했어요. 폐하, 이 근처에 김춘질이라는 점쟁이가 살고 있는데 점을 용하게 잘 친다고 하옵니다. 김춘질을 불러 점을 쳐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신문왕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 김춘질을 불러오게 했어요. 이윽고 신하 한 사람이 김춘질을 데리고 왔어요. 김춘질은 신문왕에게 공손히 절을 올리고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김춘질은 모래를 만져보기도 하고 바닷물에 손을 담가 주문을 외기도 하더니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고는 신문왕을 돌아보았어요. 폐하, 점괘가 나왔사옵니다. 신문왕과 신하들은 가슴을 졸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폐하, 기뻐하십시오.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셔서 신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김유신 장군께서도 문무대왕 곁에 함께 계시면서 신라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이 지켜주시니 신라는 앞으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김춘질의 점괘에 신문왕과 신하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요즘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져 마음이 무거웠다. 신문왕의 말에 신하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러자 김춘질이 다시 말했어요. 폐하,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께서도
지금 폐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옵니다. 그래서 곧 이곳으로 선물을 보내실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날 신문왕은 가문사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김춘줄의 점괘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산이 둘로 갈라지고 대나무가 반으로 쪼개지는 이상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바다에서 들려왔어요. 신문왕은 벌떡 일어나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둘로 갈라진 산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을 내며 서로 다가가고 있었지요. 이윽고 물결을 헤치며 다가간 두 산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신문왕은 서둘러 배를 타고 산으로 가보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갈라졌던 흔적은 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대나무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싱싱한 잎사귀를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산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산을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였지요. 그러더니 파도 속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용은 신문왕 앞으로 날아오더니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어요. 저는 바다에 계신 문무대왕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신문왕과 신하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용을 바라보았어요. 문무대왕님께서는 폐하가 부모님을 위해 가문사를 짓자 몹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폐하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용은 신문왕에게 옥으로 만든 띠를 주었어요. 이 옥띠는 폐하께 드리기 위해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님은 바닷속에서 큰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이 옥띠를 차고 계시면 폐하께서는 언제나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윽고 용이 신문왕에게 물었어요. 요즘 폐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문왕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삼국통일을 이루셨지만 아직도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헐뜯고 싸운다. 나는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자 용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푸른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폐하께서도 보셨듯이 저 대나무는 반으로 갈라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폐하께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신다면 백성들은 서로 화합할 것입니다. 용이 말을 마치자마자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용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말했어요.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나라를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질병과 전쟁도 막아줄 테니 그 피리로 나라를 잘 다스리소서. 용이 사라지자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멀리 수평선에서 고요하게 달이 빛나고 잔잔한 물결 소리와 대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문왕은 대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아, 아바마마와 김유신 장군께서는 돌아가셔서도 신라를 걱정하시며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고마움과 그리움의 눈물이 신문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느새 동력에서 해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신문왕은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용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보고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서둘러라. 이 산은 해가 뜨면 또다시 반으로 갈라지고 대나무도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지금 당장 대나무를 베어 배에 실어라. 이윽고 해가 완전히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재빨리 대나무를 배에 싣고 육지로 돌아왔지요. 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지더니 이윽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대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아름다운 피리가 완성되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은 홍수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신문왕은 피리를 불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비가 그치고 하늘에서 환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비가 그쳤다, 그쳤어! 피리는 더 놀라운 일도 해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는 비를 내려주었고 풍랑이 일 때는 바다를 잠잠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제 사람과 고구려 사람, 신라 사람을 서로 화합하게 했어요. 오, 이 피리는 바다의 파도를 잠재울 뿐 아니라 모든 근심을 잠재우는 놀라운 피리로구나. 감탄한 신문왕은 피리의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지었어요. 모든 파도를 가라앉게 하는 피리라는 뜻이지요.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신문왕은 만파식적으로 신라를 더욱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답니다.